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규제 합리화 TF 운영 현황과 메가 샌드박스 제안론의 자치분권 균형 성장 관련 간담회 진행 내용을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분과별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렸으니까 서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또 이 관심 가질 만한 것에 대해 먼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제 합리화 TF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 1분과에서는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TF 구성원이어서 지금 이제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내려온 건데요. 오늘까지 4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고, 어제는 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또 경제 형벌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 상의를 통해서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그리고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 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좀 도입해보자. 그런 취지로 대한 상의에서 좀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위는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에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또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그럼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게 할 것인가, 이 관련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또 보고를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까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에 대한 또 규제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가장 적합한 규제 설계를 통해서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규제 설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전에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이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서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체계, 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1, 2분과, 사회 1, 2분과 각 분과에서 진행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했죠? 예, 배포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권준호라고 합니다.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경제 2분과랑 기업이 간담회 했다고 들었는데 좀 보도가 됐던 기업들 다 참여했는지 궁금하고 핵심 제안 어떤 거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특히 관세 이야기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주로 통상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간담회가 진행 중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종료되는 대로 보도자료로 드릴 테니까요. 그때 그 보도자료 혹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다시 첫 번째 줄 우리 네. 네, 전자신문 최희창 기자입니다. 지역 관련된 규제 완화를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들어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부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장이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을 때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할 생각인데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뭐 대한상이나 이걸 통해서 운영을 하고 중앙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속도의 지체 문제라든지 또 구체성의 결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청에게 지역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 훨씬 더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팩트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날 개헌 간담회 진행하셨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개헌 논의 진행 상황이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예, 개헌 부분은 뭐 그 뒤로 뭐 특별한 간담회를 진행한 건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데는 아닙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약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당연히 우리가 국정과제를 정리할 때 그 대통령의 공약사항 당연히 정리가 돼서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개헌 안에 뭐가 들어갔네 뭐가 빠졌네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 걸은 것을 정리해서 당연히 국정과제 목록에 당연히 첨부를 합니다만 우리가 개헌 문안을 하나하나 다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보도에 어떤 게 들어갔네 어떤 게 빠졌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저희들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보도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쪽 먼저 신 기자님. 예. 네, 대변인님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그 대통령실에 보고된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는 혹시 뭐 피드백 온 게 있는지 좀 여쭙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혹시 공개하신다면 좀 언제쯤 공개될 수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예, 뭐 언론 공개는 확정이 돼야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확정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 그리고 저도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고 아마 대통령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즈음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일상적으로 피드백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그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된 안이 공유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아까 전자신문 최 기자님 네, 질문 이어서 하실 거지요? 예. 네, 전자신문 최혜청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좀 종합을 해보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지방에 과감하게 좀 권한을 좀 이양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시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토라기보다는 그런 대안 상의의 제안이 오늘 있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정확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샌드박스 제도를 많이 이제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 새로운 정부의 샌드박스 제도의 보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한쪽으로는 메가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아주 종합적인 샌드박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과 하나는 이 샌드박스가 좀 지역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샌드박스가 구축이 돼서 현장과 보다 밀착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제안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제안을 저희들이 그 규제 합리화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세 번째 줄 기자님.
네, 대변인 고생 많으십니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아까 오늘 이해식 분과장님이랑 박수현 분과장님, 김경수 지사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극 3특이나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되고 그리고 저희 국정기획위에는 정치행정분과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균형성장 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당연히 이제 지방시대 혹은 균형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인데 5극 3특이라든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은 새로운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방시대위원회나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또 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라든지 관련 상임위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 챙겨 나갈 주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규제 합리화 TF가 계속 오늘 지금 진행 중이고 아까 대한상의에서 메가 샌드박스와 관련된 제안은 했었고 지금 이제 그 뒤로 후속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정말 규제 친화적인 그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좀 진행을 하니까요. 그 내용들이 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제안으로서 받아들이시고 그 제안 그 대한 상의가 공식적으로 제안해 온 것이고 간담회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있어요. 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뭐 적합한 규제 설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쨌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 규제 철학은 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 여쭙고요. 그 개헌 관련해서는 이제 개헌안 성안 과정이 이후에 따를 텐데 그 과정을 좀 어떤 기구에서 좀 뭐 어떤 타임라인으로 할지도 국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도 여쭙습니다. 예, 일단 뭐 규제 철학은 현재 그 쭉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은 그동안 계속 정부가 계속 바뀌어 오면서 규제 개혁, 규제 개선,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달리 했습니다만, 뭐 덩어리 규제 혁파, 뭐 전봇대를 뽑겠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는 여전히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저희들은 일단 그 문제를 좀 집중해서 현재 우선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좀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저성장의 문제라든지 저출생의 문제라든지 지역 소멸의 위기라든지 또 기후변화의 위기라든지 이런 큰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주제는 하나는 더 집중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를 열겠다라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규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구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규제권자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규제 개선을 아무리 제도 개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로만 뭐 적극 행정 얘기하지만 실제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감사원에서 했던 그 정책감사라는 그 제도가 갖는 폐해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정책감사를 얘기할 때는 정책의 품질을 높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워낙 폐해가 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 큰 네 가지 주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됐죠? 개헌 문제는, 예, 물론,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헌안은 이미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개헌안은 분명히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빠르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붙일 수 있고, 늦어도 이제 다음번 총선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든지 간에 결국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와 좀 협의를 좀 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헌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또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정기획에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고 그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 정리해서 목록화 당연히 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담아서 하게 됩니다만 시기를 정하고 하는 문제는 결국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분명히 공약을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번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거니까요.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예. 이 정도면 됐죠? 예.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기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